근데 오늘 제가 찾은 물건은 대박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소소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혹시 성순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물건들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 대항력 있다. 뭐 빨간 글씨 뜬다 하면 바로 나가죠. 성순이 대항력이 있는 이런 물건도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순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면 그걸 감안해서 투자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증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동네 부자 극도 꿀정산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돈 되는 물건 되게 굉장히 많이 찾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찾은 물건은 대박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소소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실제로 이걸 조사하는 느낌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왔거든요. 혹시 성순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물건들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 대항력 있다. 뭐 빨간 글씨 뜬다 하면 바로 나가죠. 혹시 왜요? 무섭잖아요. 아, 무서워서? 대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 어떻게 내보내나 이런 생각 때문에. 성순이 대항력이 있는 이런 물건도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물건을 소개를 먼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025 타경 12109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동 금호타운이라는 아파트고요. 층이 좀 아시긴 하네요. 2층이에요. 2층. 네네. 그래서 건물 면적은 전용으로 25평이고 공급으로 33평짜리입니다. 9평이네요. 예, 9평이고 지금 감정가가 7억 2,400만 원인데 무려 2회나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4억 6,336. 되게 저렴한데요? 지금 말소 기준 등기가 2021년 9월 29일이에요. 근데 임차인 전입이 며칠일까요? 2019년 3월입니다. 좀 더 빠르네요. 예, 무려 2년 정도 빠르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성순이 임차인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은 얼마예요?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게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아니 근데 권리 신고도 안 하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보증금을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항력이 진짜 있다고 하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너무 고난도의 물건을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물건들의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고수분께서 한번 알려주시죠. 고수는 아니고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5월에 홍땡땡 씨가 이게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이 시점에도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매 낙찰가가 보니까 한 3억 8천 정도 됐더라고요. 이 당시 시세는 KB시세 기준으로 거의 8억 6천 정도인데 이게 3억 8천에 낙찰받았으면 너무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 집에 가서 한번 뚝뚝. 이 대항력이 성립하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계약, 인도, 전입 세 가지가 있으면 되는데 우편물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똑똑 두들긴다든지 확인해서 실제 점유자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임차인 신땡땡 씨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이 물건을 투자하는 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중계동 금호타운의 입지나 현재 시세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네. 입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7호선 중계역이 1.9km 떨어져 있어서 사실 도보로 가기엔 무리고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수암초등학교가 앞에 있는데 정문 나가면 바로 있던데. 완전 붙어 있어요. 초품하죠? 은행사거리 학원가랑 도보 10분 정도로 되게 가까워요. 불암산 뷰가 보여서 계절의 변화를 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둘레길 산책하기도 좋고요. 97년산 28년 됐어요. 424세대인데 주차가 344세대라서 주차 공간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동북선인가 뭔가 뭐 새로운 라인이 들어오지 않나요? 네. 저번에 이제 4개월 아파트 네, 그때 설명드렸듯이 동북선 호재도 있어서 교통이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제가 그럼 이제 실거래를 알려드릴게요. KB 시세도 7억 6,500이고 감정가가 7억 2천인데 4억 6천까지 떨어졌잖아요. 올해 10월에 4층이 저층이거든요. 7억 3,3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월에는 똑같은 2층이 7억 2,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이버 매물은 7억 6천에서 8억 3천까지 있고요. 전세도 꾸준히 있고 4억 중반에서 5억 후반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평수에 전세 매물은 없어요. 아파트를 한번 둘러볼까요? 네. 성순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면 그걸 감안해서 투자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증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입이 19년 3월 14일 날 전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 보통 계약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쯤에 이렇게 계약이 보통 돼요. 그래서 아시라고 호갱노노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한 1월이나 2월쯤에 계약이 된 그 이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방금 들어가 보니까 2019년 1월에 그 백이동 2층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아쉽게도 대항력이 실제로 있는데 보증금이 3억 6천으로 들어가 있어요. 3억 6천. 네. 홍땡땡 씨가 공매로 받으실 때도 그렇게 저렴하게 받은 게 아닌 거네요? 약 3억 8천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성순이 임차 보증금하고 낙찰 금액을 합치면은 7억 4천 정도 되거든요. 네. 거의 시세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21년도는 부동산이 되게 핫했었어요. 네. 21년 9월 기준으로 KB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KB세가 무려 8억 7천이나 됐었어요.
그 금액 기준으로 아마 보고 시세라고 판단하고 입찰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많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8억 7천에서 7억 6천5백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KB세가. 많이 떨어졌네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 6천인 걸 확인했는데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경매지를 출력을 해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누가 전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렇구나. 예, 서류로 확인한 거랑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원도 떼보고 부동산도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여기 지금 경매지에 이름이 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름만 좀 말고. 이게 세입자인데? 이름이 신 맞아요? 네. 21년도에 홍 씨가 공매로 낙찰받은 이후에 그 전에도 계속 살았나 보네요. 씨인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는 김 씨로 돼 있어서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요. 시세가 어느 정도 해요? 이게 33평짜리가 요즘에? 매매 거래 가는 금액은 7억 네. 중반 정도? 8억대가 평균값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가장 괜찮은 게 저층 아니고요. 백이동에 7억 7,500으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수리 아예 안 된 거 4층인데 7억 4천에 팔렸거든요. 수리 아예 안 된 기본집이에요. 예. 한 7억 중반 정도? 근데 지금 사장님 입찰 받으시는 데가 저층이잖아요. 좀 더 거기서 얘기해야겠죠. 그쵸. 애매한 게 임차인이 있어요. 금액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네. 돈이 얼마인지 몰라서 아, 보증금이 예. 3억 6천이에요. 한 번 더 유찰시켜야겠네. 전세 시세는 얼마 정도예요? 30평형 기준으로 5억에서 5억 5천으로 사이예요. 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그 집 신호를 잘 어떻게 되는지 내부를 몰라가지고 그건 수리하면 되니까요. 전세가 물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32평 같은 경우에 5억 8천 6억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층을 감안하면 5억에서 5억 5천 사이. 아, 요즘에 부동산을 갈 때마다 우리 부동산 사장님 왜 이렇게 친절하신 친절하시죠? 거예요? 네,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시세 어떻게 들었어요? 7억에서 7억 5천. 전세는 5억에서 5억 5천.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는 쓰면 거의 한 7억 3, 4천 정도 되니까 입찰하면 안 되겠네요. 그쵸. 네.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또 파내기 위해서 저희 열심히 현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요즘에는요 이 물건을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LTV가 일반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의 부동산은 대출이 60%까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 지역인 여기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40%밖에 안 나와요. 그쵸? 네, LTV 40%에 DSR 40% 적용받으니까 내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오히려 그냥 레버리지로 생각하고 그거를 감안해서 낮게 입찰을 하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지금처럼 레버리지가 안 되고 힘든 상황에서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일부러 대항력이 있는 이런 물건들을 위주로 또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이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얼마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이게 후순위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 후순위를 전부 다 현금으로 잔압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버리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개인 매매 임대사업자랑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 잔금 기준으로는 막혀 있어요. 네. 처음에 대출을 받고 이제 3개월 이후에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KB세 기준으로 80%는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7억 6천5백에 80% 하면 이게 6억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억 1천에서 선순위 임차인 3억 6천을 빼면 얼마예요? 한 2억 5천 대출이 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할 수 있으니까 잔금 내고 3개월까지만 어떻게 좀 잘 버티면 그런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냥 빨간 글씨 있으면 그냥 패스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데서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오, 역시.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가서도 정확히 확인했고 관리사무소 갔는데 그 임차인 거기 살고 있어요. 정확하게 네,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냥 수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더 이상의 궁금증은 없는 그런 깔끔한 물건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번 회차는 입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유찰되고 네. 나서 기본적으로 한 번은 더 유찰이 되고 그 다음에 입찰해야 이게 그나마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을 보러 왔고요. 이런 물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돈 되는 물건들은 항상 관심 있게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이런 물건 찾으러 그것이 지금까지 동네부자 흑덕 부동산이었습니다.